코딩 몰라도 할 수 있는 G4 설치 핸즈온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즈온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핸즈온 실습 시작하기 전에 핸즈온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설치해 볼 GA4랑 GTM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갈 건데요. 이 실습을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오류나거나 했을 때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GTM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GA4를 설치하는 실습을 해볼 예정이에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실제 웹사이트랑 제일 유사하게 실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로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시고요.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또는 내일 출근해서 오늘 진행했던 방식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우리 웹사이트 또는 내 사이드 프로젝트 뭐 그런 웹사이트에 한번 차근차근 다시 적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습은 총 5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의 속도를 다 맞출 수는 없어서 혹시 못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따가 진행할 실습 내용은 블로그 글로도 작성을 해서 따로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QR코드 찍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화면, 실습 화면 같은 걸 보다가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왔을 때 웬만하면 QR코드도 제가 한쪽에 같이 띄워 놓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놓쳤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가이드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습 시작하기 전에 잠깐 G4 핸즈온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핸즈온 세미나는 데이터 분석해보고 싶은데, 데이터 수집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 그리고 G4 공부해보고 싶은데 시작을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G4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면 2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기능이 많고 활용법이 무궁무진한 툴이 G4인데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필요한 내용을 습득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핸즈온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GA4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볼 거고요. 두 번째로 GA4와 GTM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겁니다. 가장 최소한의 이론적인 기반을 다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TM을 통해서 GA4를 설치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달성하면 오늘 세미나는 거의 90% 이상 성공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강의할 때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론 먼저 하지 말자가 철칙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GA4나 GTM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진짜로 간단하게 2가지만 얘기해보고 실습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딱 한 번만 들어두면 되고, 이론 설명 끝나면 빠르게 실습으로 넘어갈 테니까 처음인 분들은 집중해서 한 번만 제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GA4는 정확하게 뭐고 왜 필요한가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 중에 GA4가 뭔지 아예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그래도 혹시 뭐 GA4 데이터 보는 거라던데 뭐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고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GA4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간편하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고요. 사람들이 우리 웹사이트에서 어떤 페이지에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 페이지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지, 뭐 어떤 버튼을 클릭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실무에서 마주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GA4가 있으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GA4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채널로 동시에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뭐 어떤 채널이 신규 사용자 유치에 효율적인지, 이런 게 궁금하다면 GA4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첫 구매, 재구매 사용자를 좀 나눠서 봐야 될 때 그런 것들도 GA4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프로세스에서 뭐 주로 이탈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을 때에도 GA4에서 퍼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재방문이나 재구매 같은 그런 리텐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GA4로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툴이 GA4밖에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 툴을 도입할 때 꼭 보게 되는 비교표가 있는데 보통은 GA4랑 앰플리튜드, 뭐 믹스 패널 요 정도를 비교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툴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결론만 간단히 말해서 GA4는 무료인데 앰플리튜드랑 믹스 패널은 둘 다 분석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무조건 유료로 사용을 해야 하더라고요. 뭐 서비스마다 견적은 다 다르겠지만 이 두 툴이 좀 기본 요금도 비싸고 웹사이트의 트래픽이 크면 클수록 무시 못할 만큼 큰 금액을 지불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무료 툴인 GA4를 잘 사용하는 게 작은 서비스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툴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관련 정보들을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구글에서 개발한 툴이다 보니까 구글 생태계, 뭐 빅쿼리나 이런 것들과 연동이 잘 된다는 것 또한 강점인데요. 네, 요즘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빅쿼리를 워낙 잘 사용을 하셔서 이런 거랑 연동이 잘 되는 거는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에 뭐 데이터 샘플링이 걸리거나 세팅할 수 있는 이벤트 수에 제한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기준이 이벤트 1000만 개 이렇기 때문에 보통 작은 서비스에서는 이만큼은 초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GA4를 잘 써서 뽕을 뽑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GA4는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GTM이 무엇인지, 왜 GA4랑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GA4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이 GTM이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GTM은 웹사이트의 태그라고 불리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조각을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웹사이트에다가 설치를 해두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웹사이트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정보를 받아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 도구나 뭐 구글 애즈, 메타픽셀 같은 광고 플랫폼 등으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GTM을 GA4랑 꼭 함께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GTM을 통해서 GA4를 설치할 때랑 GA4를 그냥 웹사이트에 직접 설치할 때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일단 코드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GTM으로 GA4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GTM이라는 툴만 웹사이트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GTM이 웹사이트에 설치가 되면 이 GTM을 경유해서 GA4를 연결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GTM을 통해서 특정 상황에서 데이터를 GA4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생성이 되고 GA4로 전송까지 잘 되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하는 기능,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능도 GTM 내에서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GTM을 경유해서 GTM만 웹사이트에 설치하고 이걸 이용해서 GA4를 설치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반대로 GTM 없이 그냥 GA4를 바로 다이렉트로 웹사이트에 설치하려고 하면요. 일단 GA4를 설치하는 모든 페이지에 일일이 다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데이터로 남기고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개발자한테 따로따로 요청을 해가지고 유저들의 행동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에 그 코드 안에서 이벤트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실제로 개발자 손에 의해서 코드가 추가가 되고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가한 코드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GA4 자체에서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디버깅하는 기능은 GA4 자체 내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또 디버깅하는 툴을 깔던지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하던지 해서 별도로 디버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포를 다 했는데 오류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잘못된 코드를 넣고 데이터 이상하네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네, G4 설치를 직접 하는 거는 되게 불편하다는 거 좀 설득이 되시나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GTM은 일단 웹사이트에 설치를 하면 그 GTM을 통해서 G4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온갖 귀찮은 것들을 GTM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GTM을 우리가 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귀찮은 일들을 내가 직접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GTM을 이용해서 GA4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핸즈온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가운데 GTM이라는 툴을 거쳐서 왼쪽에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와 오른쪽에 있는 GA를 연결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GA4를 설치할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습이 단계가 꽤 있는 편이라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눈으로 직접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앞으로는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 표시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전체 연동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티스토리 블로그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준비하면서 티스토리 블로그 정도는 미리 만들어 오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실습 같은 거 라이브로 해본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숙제라고 안내를 드려도 안 해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들 숙제 없이 맘 편하게 오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블로그 만들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요거는 카카오 계정이 있으면 금방 만들어요. 티스토리 블로그가 없는 분들은 티스토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얼른 블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 저 버튼을 누르면 블로그 주소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만 설정을 해주시면 아마 다른 작업 없이 바로 블로그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기존에 블로그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거는 그 블로그 템플릿에 따라서도 조금씩 코드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제 화면 보시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새로 만드시는 걸 권장드리긴 하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가 이미 있으시면은 그 블로그에다가 설치해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 기존에 블로그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관리에 들어가셔서 계정 관리? 네, 이런 데로 들어가시면 새 블로그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 블로그 만드시면은 새롭게 블로그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티스토리 블로그가 준비가 잘 됐으니까요. 이제 GA4 계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GA4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GA4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 페이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계정을 만들어 볼 거고요. 아마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는 요 측정 시작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다른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설치 가이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있는 경우에, 원래 계정이 있는 경우에 어디서 새 계정 만들 수 있는지를 넣어 놨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계정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롬 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크롬 창 잘 보이시나요? 구글 애널리틱스 창. 네, 그러면 여기서 측정 시작을 누를 거고요.
네, 이 단계를 다 거치면 이제 GA4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첫 페이지에서는 계정의 이름, 계정의 세부 정보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계정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제 다음 버튼, 밑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계정 이름 짓는 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GA4 계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를 하면 이 계정이랑 뒤에 나오는 속성, 뭐 데이터 스트림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이 한 번에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아직 만들기 전에 그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갈게요.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은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계정, 속성, 데이터 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속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담는 바구니고요. 계정은 속성보다 상위 개념, 말 그대로 이제 속성을 관리하는 하나의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개의 서비스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계정이고 서비스가 속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 서비스가 이제 웹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왼쪽 속성처럼 웹 데이터 스트림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하나의 서비스를 웹으로도 쓰고 앱으로도 쓰고 이러는 서비스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속성 안에 웹, 앱, 데이터 스트림이 모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이버라는 브랜드 안에 네이버 검색 포털도 있고 네이버 페이도 있고 네이버 지도도 있고 이것저것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 경우에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를 GA 하나의 계정에서 관리한다고 치면 계정 이름은 브랜드명인 네이버가 될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속성명은 서비스명, 뭐 검색 포털, 페이, 지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네이버의 서비스들을 하나의 계정으로 만든다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비스들이 웹이랑 앱이랑 다 사용을 가능한 거면 오른쪽처럼 각 속성 안에 웹 데이터, 앱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웹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하면은 왼쪽처럼 웹 데이터만 들어있는 그런 속성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A4 계정 안에는 여러 개의 속성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속성 안에는 웹과 앱 데이터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GA4 가입하던 페이지로 돌아가면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계정이 가장 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관리할 계정을 설정을 하는 거니까 보통은 실무에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브랜드 이름으로 계정 이름을 짓거나 뭐 회사명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데이터리안이라고 계정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리안 이렇게 이름을 만들 거고요. 네, 여기에 다음 눌러서 넘어가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뭐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뭐 닉네임이나 이런 것들로 넣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정 이름 정하고 다음 버튼 누르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계정 있는 분들에 대한 거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저는 테스트 해보느라고 이미 계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미 이런 계정이랑 속성이 있으신 분들은 G 들어가셔서 왼쪽 하단에 관리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계정이나 속성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계정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계정을 만드시면 되고요. 속성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속성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계정까지만 만들었으니까 이따 속성 만들 때 그냥 계정은 안 만들고 싶고 속성만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들기에서 속성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여기까지는 다들 하신 것 같아서 속성 만들기로 넘어가 볼게요. 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정 안에 있는 각각의 서비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GA4 핸즈온
블로그 이렇게 써볼 거예요. 제가 지금 GA4를 설치할 블로그가 이 GA4 핸즈온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저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비스에다가 뭔가를 연결을 할 거다, 데이터를 연결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속성명은 GA4 핸즈온 블로그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찾아서 바꿔줄 거고요. 네, 이렇게 바꿔줄 거고, 통화도 대한민국 원으로 저는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보고 시간대랑 통화는 나중에 데이터 스트림을 설정을 했을 때 GA4에 데이터가 표시되는 방식을 좀 제어를 하는 건데요. 시간대랑 통화 같은 게 만약에 글로벌 서비스를 하거나 뭐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기준으로 엔화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나중에 뭐 정산하시거나 이런 거를 볼 때 더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일단은 수익화 관련된 내용도 아닐 뿐더러 일단은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보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하는 거라서 보고 시간대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통화도 대한민국 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다음 눌러서 비즈니스 세부 정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계정 생성해서 데이터 공유 설정은 그냥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정인 속성 이름들은 웬만하면 아마 영어로 적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 말고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도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지금 계정이랑 속성 같은 경우에는 GA4에서 뭔가 표시되는 계정 이름, 속성 이름, 그리고 속성 설정을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GA4에서 뭔가 보고서에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GA4에서 참고용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여러분이 적당하게 뭐 업종이나 비즈니스 규모 같은 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 선택한 게 뭐 크게 보고서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거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적당하게 뭐 쇼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비즈니스 목표 선택.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구글 자체에서 그냥 G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G4를 사용을 하는지를 받고 있는 거고, 추후에는 뭐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뭐 보고서 세팅이나 이런 거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없어서 일단 저는 웹 앱 트래픽 파 요걸로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계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약관 계약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내용에 동의하고 넘어가 주셔야 아마 계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동의함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계정은 이미 만들어졌을 거예요. G4 계정은 만들어졌을 거고, 이제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는 계정과 속성 아래에 있는 데이터 스트림을 세팅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하고 넘어가는 게 깔끔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데이터 스트림 설정하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티스토리 웹 블로그를 연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은 웹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웹을 클릭을 하시면 네, 데이터 스트림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웹사이트 URL과 스트림 이름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URL은 여러분이 만든 티스토리 블로그 URL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HTTPS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이미 앞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웹사이트 URL을 뒤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겐존 세미나 블로그에 들어가서 복사를 할 건데요. 보시면 https 슬래시 한 부분 빼고 그 뒤에 있는 것만 복사를 해서 URL을 여기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림 이름은 요거는 그냥 확인용으로 필요한 거라서
티, 티스토리 블로그.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향상된 측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활성화를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활성화를 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U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뭔가 잡아주는 데이터는 딱히 없었는데 GA4로 넘어오면서 이따가 저희가 설치해볼 구글 태그, 가장 기본적인 태그만 설치하면 페이지 조회나 스크롤이나 이탈 클릭, 이런 지금 밑에 보이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GA4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주겠다. 이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한 땀 한 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벤트를 이제 다 설계를 하고 그렇게만 데이터를 볼 거야 하시면 이걸 끄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여러분이 그냥 데이터를 볼 거고 뭐 기본적인 거는 GA4가 알아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 향상된 측정 기능은 꼭 켜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들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구글 태그 설정이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GA4를 직접 웹사이트에 설치를 하실 거면 요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GA4를 그냥 웹사이트에 바로 설치를 할 게 아니고요. GTM을 통해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꺼주시면 되고, 이제 웹스트림 세부 정보에 들어갔을 때 측정 아이디라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 창이 떴으면 사실, 계정 다 설정됐고, GA4 계정 다 설정됐고, 속성도 설정됐고, 데이터 스트림까지 이제 데이터를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받아올 준비가 됐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URL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측정 아이디라는 걸로 데이터를 받아와요. 그래서 이따가 연결을 할 때 이 측정 아이디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메모장을 켜실 수 있으면 메모장에다가 이 측정 아이디를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서 조금 이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측정 아이디 혹시 뭐 잊어버렸다 아니면 복사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이 측정 아이디 필요할 때 GA4 그 계정에서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일단 되시는 분들은 메모장에 붙여 넣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GA4에서 이거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스텝은 GTM 계정 만들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웹사이트가 준비가 됐고, 티스토리 블로그가 준비가 됐고요. GA4 계정도 준비가 됐고,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 계정까지 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 각각의 계정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반 정도 왔으니까 힘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구글 애널리틱스 페이지에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계정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만든 계정 속성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요걸 한번 다시 같이 들어가 볼게요. analytics.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리안이라는 계정 안에 GA4 핸즈온 블로그라는 속성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해보느라고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GTM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GTM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리안 요거를 클릭을 해놓고 네, 이 속성을 클릭을 해놓고 여기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 로고 옆에 보면 마른 목골에 파란색 GTM 로고가 있어요. 구글 태그 매니저 로고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미 그 하나 쓰고 있는 태그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여기서 시작하기라고 아마 뜰 거예요. 그 블로그에 제가 캡처를 올려놨는데 아마 네, 이렇게 시작하기가 뜨는 요 창이 나올 건데요. 이 창이 나오면 시작하기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다른 거가 있어서 뭐가 안 뜬다라고 하시면은 계정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태그 관리자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계정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네, 구글 태그 매니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태그 매니저도 구글에서 만든 거라서 구성이 되게 비슷해요. 계정 구성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계정이라는 개념, 가장 큰 개념이 있고, 그 밑에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고, 그 밑에 타겟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계정 속성, 뭐 데이터 스트림, 이런 것처럼 계정을 설정하면 그 계정 아래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고, 그 아래에 타겟하는 플랫폼, 어떤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뭐 어디로 뿌려줄 것인지 하는 거를 여기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정은 또 비슷하게 뭐 브랜드명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국가도 아까 GA4 설정할 때랑 비슷하게 만약에 우리가 뭐 대한민국 아닌 곳에서 뭐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따로 정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는 데이터리안이라는 계정을 또 만들 거고요.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옵션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벤치마킹 이런 거가 된다고 하는데 딱히 뭐 안 해도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 넘어가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냅두고 밑에 컨테이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 건데 저는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G4 hands-on 블로그 뭐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타겟 플랫폼은 웹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용 여건이 뜨는데 밑에 이제 체크하셔야 아마 동의해서 넘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예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예 눌러서 들어오면 구글 태그 관리자 설치 코드가 나와요. 요거는 끄시면 안 돼요. 네. 혹시 끄신 분들 있으면 제가 다시 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끄시면 안 되고요. 태그 관리자 설치 코드는 헤드 코드랑 바디 코드를 각각 따로 이제 메모장에 이제 구분이 되게 저장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메모장을 키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몇 개의 코드가 들어가야 되냐면, G4 데이터 스트림의 측정 아이디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페이지 헤드에 들어갈 GTM 설치 코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밑에 바디에 들어갈 설치 코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의 내용이 메모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걸 만약에 끄셨으면요.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 작업 공간 안에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태그 관리자 설치, 구글 태그 관리자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요 설치 코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GA4랑 GTM 계정 이름은 저는 안 헷갈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플랫폼이 아예 다르고 그 들어가는 웹사이트 자체가 달라서 저는 똑같이 설정해놔도 헷갈리는 경우는 없었는데 뭐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머릿말처럼 뭐 GTM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요거는 자율적으로 이름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태그랑 뭐 컨테이너 역할이나 태그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 분들 계신데 이따가 그거는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요 GTM 계정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설치 코드 메모장에 잘 복사해 놨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시간은 충분히 드린 것 같아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실습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GTM 설치를 해볼 거예요. 네, 이걸 하면은 이제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 누군가 들어와서 페이지를 탐색하거나 클릭하거나 할 때마다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가 그 활동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실습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티스토리 블로그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티스토리 메인 화면에서 네, 티스토리로 돌아가셔서 메인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GA4를 설치할 티스토리 블로그를 이제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블로그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로 그냥 관리, 요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되는데, 혹시 블로그가 여러 개이신 분들은 이 GA4 핸즈온이라고 되어 있는 블로그 글 이름을, 블로그 이름을 옆에 눌러보면, 이렇게 다른 블로그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블로그 말고 다른 블로그에 GA4 설치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관리 눌러서 관리 페이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스토리 웹사이트 일단 링크를 드릴게요. 티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블로그 관리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리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쪽에 메뉴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꾸미기, 스킨 편집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스킨 편집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HTML 편집이라는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HTML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좀 무서운 메시지가 뜨는데 괜찮아요. 요거 뭐 복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웹사이트를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웹사이트, 블로그 화면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안에 GTM 코드를 넣어주셔야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조를 보면 헤드라고 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고, 이제 바디라고 되어 있는 코드가 있어요. 아까 GTM에서 헤드 안에 설치 코드를 넣어라 이렇게 된 게 하나 있었고 바디 안에 설치 코드를 넣어라 라고 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둘 다 이 헤드 코드 바로 밑에 여기에 뭔가 그 헤드 관련된 설치 코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바디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바디 코드 바로 밑에 여기에다가 설치 코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다시 설치 코드 찾아가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요 관리자 가가지고 구글 태그 관리자 설치 들어가면은 요거 나오는데, 헤드에서 최대한 위에 이 코드를 붙여 넣으라고 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네. 헤드 안에서 가장 위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치 코드를 붙여 넣고요. 그리고 네, 아래에 있는 바디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네, 여기 바디 코드 바로 밑에다가 다른 코드들이 시작하기 전에 바디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헤드에는 요 코드가 들어갔고 바디에는 이렇게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만약에 기존에 심어놓은 GTM이 있으시면은, 만약에 그 GTM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볼 거고, 새로 나는 세팅에서 새로운 GA4 계정이랑 GTM을 이용해서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다 삭제하고 다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안 할 거다 하시면 기존 거를 남겨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들여쓰기는 딱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들여쓰기 해야 되는 언어가 있고, 안 해도 되는 언어가 있는데, 이 HTML은 딱히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컨벤션은 안 맞춰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적용 버튼 저도 눌러볼게요. 네, 완료가 되었다고 또 무서운 창으로 뜨는데요. 오류 발생하면은 템플릿 다시 적용하면 돼서 요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아마 적용이 잘 됐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서 세팅해줘야 될 거는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게 끝났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끝내면 설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안 한 거니까 설치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GTM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편집, HTML 편집이 가능한 사이트에서만 코드 수정이 가능하겠다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HTML 편집이 안 되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GA4로 데이터를 볼 수가 없거든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뭔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대시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좋고요.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HTML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GTM을 심고 GA4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실무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HTML 편집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나중에 웹사이트에 직접 적용해 보실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GTM 설치하기 아직 안 끝났고요. 아까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일단 설치는 완료된 건데, 설치가 확실히 완료됐다는 거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GTM으로 돌아가서 이제 디버그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스토리는 이제 네, 남겨두셔도 되고요. 그 GTM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화면에서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네, 작업 공간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미리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태그 어시스턴트라는 서비스랑 또 연동이 돼가지고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이 화면까지 들어오셨으면 여기에 웹사이트 URL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 매니저랑 연결할 웹사이트 URL을 여기다가 넣고 연결이 잘 됐는지를 이 연결 버튼을 누르면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HTTPS까지 포함한 그냥 티스토리 블로그 URL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끌게요. 오늘 스킨 편집은 끝났으니까. 끄고, 다시 내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요 URL을 복사해가지고, 태그 어시스턴트 연결, 아까 우리 미리 보기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태그 어시스턴트 연결 창에다가 웹사이트 URL을 이렇게 넣고 연결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식간에 무슨 블로그 창이 갑자기 뜨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태그 어시스턴트라는 창이 남아 있을 건데요. 지금 연결이 완료됐다고 나오고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핸즈온 GA4 핸즈온 세미나라는 블로그에 연결이 되었다. 구글 태그가 찾아졌다. GTM이랑 연결됐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요걸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까 갑자기 떴던 블로그 창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라고 열린 창인데요. 저 오른쪽 아래에 보면 그냥 블로그 열었을 때랑 다르게 태그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태그 어시스턴트 창이랑 이 블로그 글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바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 창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창이 떴을 때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연결이 잘 된다고 나오면은 구글 태그 매니저 설치는 제대로 된 거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GTM 설치는 잘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디버깅 하는 것도 그냥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막 스크롤하고 뭐 어디 클릭하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 지금 요거를 한 다음에 태그 어시스턴트 창으로 가면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 지금 태그 어시스턴트랑 연동된 디버깅 하는 창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따가도 구글 태그 설치하고 요걸로 한번 디버깅을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설치 코드 잘 넣었고 이 미리 보기 창도 잘 들어가서 티스토리 블로그 URL도 잘 넣었는데 뭔가 연결이 안 됐다고 뜨면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중간에 뭐가 꼬이면은 연결이 안 됐다고도 뜰 수는 있거든요. 지금 뭔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티스토리 블로그 URL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티스토리 블로그 URL 요것만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URL을 넣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관리 페이지의 URL이지 저희 블로그의 URL은 아니거든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티스토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설정 페이지의 URL이라서 이거는 넣으시면 안 되고 저희는 이 블로그에다가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뒤에 다른 거 없는 블로그 URL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같이 뜨는 블로그 창을 끄게 되면 연결되지 않음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보시면 네, 이게 자꾸 끊기잖아요. 이게 여기를 끄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접속을 안 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연결되지 않음이라고 뜨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진짜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커넥션이 끊어져서 지금 이 창을 보고 있지 않거나 뭐 이 창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잠깐 커넥션이 끊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죠? 지금 그 노란 거 저도 있다가 없어진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요 연결됨이 나오거나 여기에 그 태그 어시스턴트 창에서 연결됨이 나왔으면은 그거는 일단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태그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태그 어시스턴트가 그냥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URL 열려 있을 때, URL 그 접속하는 URL을 넣었을 때, 티스토리 블로그를 넣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크롬 창이 알아서 저희가 다른 데서 다시 뭐 탭을 열어가지고 블로그 URL을 넣었을 때도 이 태그 어시스턴트를 그냥 바로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태그 어시스턴트가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티스토리 블로그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태그 어시스턴트 창을 끄시면 아마 티스토리 블로그 들어갔을 때 이 태그 어시스턴트 창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들 여기까지는 해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TM을 통해서 GA4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걸 같이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저 체크 표시된 단계가 다 끝나면 드디어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GA4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실습까지 끝나면 이제 진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GTM 말고 GA4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실습 최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습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잠깐 따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GTM을 이용해서 세팅할 수 있는 GA4 태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구글 태그, GA4 이벤트 태그라고 부릅니다. 구글 태그 같은 경우에는 GA4로 보내는 모든 이벤트에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태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내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는 G-12345678910이라는 GA4 데이터 스트림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내가 클릭 이벤트를 보내든 뭐 스크롤 이벤트를 보내든 페이지 뷰 이벤트를 보내든 상관없이 모든 이벤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구글 태그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GA4 이벤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 말고 뭐 구매, 클릭, 스크롤, 페이지 뷰 같은 개별적인 이벤트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장바구니 버튼을 우리 웹사이트에서 클릭했을 때 Add to Cart라는 이름으로 GA4에 데이터를 전송할 거야. 이런 것 같이 이제 세세하게 이벤트들의 규칙과 내용을 정의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 GA4 이벤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 세세한 GA4 이벤트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구글 태그 만드는 것까지만 같이 해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A4는 9버전인 UA, Universal Analytics랑 다르게 추가 설정 없이도 기본적인 이벤트, 페이지 뷰나 클릭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구글 태그만 만들어 놔도 필요한 대부분의 데이터를 GA4로 일단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따가 설치 실습 다 끝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 잘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시간에 뭐 어떤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시켜 드릴 거고요.
혹시 이 실습이 끝나고 GA4 이벤트 태그를 만드는 실습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데이터리안 블로그에 GA4 스크롤 이벤트 커스텀하기라는 글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GTM에서 GA4로 데이터를 보내줄 이 구글 태그를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 태그 관리자로 다시 돌아갈 거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GTM 컨테이너로 접속을 합니다. 네, 열려 있으면 그냥 여기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와 주시고요. 메뉴바에서 태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먼저 작성을 해줄 건데요. 저는 구글 태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구글 태그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구글 태그.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 이제 태그 구성이랑 트리거를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태그 구성을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이 태그라는 걸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구글 애즈도 있고 밑에 보면 진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뭔가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이 태그가 이 플랫폼으로 정보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으로도 정보를 보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픽셀 뭐 이런 걸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구글 애널리틱스로 데이터를 지금 보낼 거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서 구글 태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태그 유형이 구글 태그로 선택이 됐고 그 밑에 태그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복사해 놨던 측정 아이디를 넣어줘야 돼요. 데이터 스트림의 측정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실습하느라고 메모장에 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넣어줄 건데요. 일단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오시면은 왼쪽에 메뉴바 아래에 관리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오시면 데이터 수집 및 수정이라는 섹션이 있고요. 이 밑에 데이터 스트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스트림이 나오고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측정 아이디가 있어요. 요거를 복사해서 GTM으로 돌아가서 이 태그 아이디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이 구글 태그를 이 데이터 스트림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 메인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네요. 네. 메인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책장 아이디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태그 매니저에 가셔가지고 여기 태그 아이디라는 부분에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웬만큼 다들 하신 것 같아서 이거 저장하고 넘어갈 건데요. 저장하고 끝내기 전에 여기 밑에 있는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음, 이 트리거는 이벤트 태그가 언제 실행될지, 이 구글 태그가 언제 실행될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구글 태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벤트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좀 기본적인 설정 같은 걸 여기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다른 태그들보다, 다른 GA4 이벤트 태그들보다 가장 먼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웹사이트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Initialize All Pages라는 초기화 트리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에는 이 구글 태그를 선택해도 이 이니셜라이저가 자동으로 선택되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GA4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트리거는 지금 건드리지 말고 그냥 세팅이 잘 됐구나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도 저장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태그 세팅은 끝났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설정을 하는 거는 한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수정을 할 거야. 태그를 만들 거야.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놓은 건데요. 이 안에서 수정을 해놓은 건데요. 이거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도 수정할 때 부담스럽고, 한 번 고칠 때마다 되게 머리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태그 관리자에서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제출 버튼을 누르고, 이제 버전이라는 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료를 했을 때, 그 버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을 한꺼번에 웹사이트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출을 눌러볼게요. 제출을 눌러보면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을 밑에서 볼 수가 있고요. 구글 태그를 우리가 언제, 사용자가 누군데, 언제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여기에 넣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변경 사항들을 쭉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는 이 버전의 이름, 지금 적용하는,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이 버전의 이름이 뭔지, 이 버전에 어떤 설명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구글 태그 추가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구글 태그 추가라고 해주고 그냥 게시를 할 건데요. 보통은 실무에서 이 변경사항을 제출할 때는 이렇게 하나만 하고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버전 이름도 좀 더 꼼꼼하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때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구나라는 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주고 버전 설명도 내가 어떤 것들을 변경을 했고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데 뭐 왜 그렇게 추가했는지까지 설명을 해줘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좋고 뭔가 이 버전을 게시했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류가 났을 때도 어디서 어떤 게 변경이 됐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다 하는 거를 좀 설명이 잘 써 있으면 한 번에 찾아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설명을 잘 쓰는 게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태그만 추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버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게시가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뜨고요. 여기도 초록색으로 네,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사실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툴인데 이게 시작하는 게 어렵고 어떤 단계로 거쳐서 가야 하는지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네, 되게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들 잘 따라오신 것 같아서 특별하게 시간 안 들이고 바로 데이터 확인하러 가볼게요. 네, 실시간 데이터 확인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사용자가 들락날락도 하고, 뭐 클릭도 해보고, 스크롤도 내려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액션들이 있어야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여야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네, 일단은 들어가면서 이제 데이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이 페이지에 방문하기만 해도 데이터는 쌓여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방문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일 거고, 뭐 이런 태그라든지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클릭하는 거 아무거나 눌러보시면은 또는 이렇게 스크롤이라도 내려보시면 데이터가 그냥 쌓일 거라서 그냥 크게 뭘 해보진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면은 데이터가 아마 쌓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G4에서 데이터 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없어요. 그냥 G4 들어가시면 데이터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구글 애널리틱스 들어갔던 우리가 다 지금 세팅을 해놨던 요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데이터 수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데이터가 표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는 화면에는 지금 몇 명이 들어왔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 홈 화면에서 실시간 보기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왼쪽에 보고서를 클릭을 하면 네, 실시간 개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실시간 개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아까 봤던 그 실시간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30분 내에 어떤 사용자들이 들어왔는지, 몇 명의 사용자들이 들어왔는지, 5분 내에는 몇 명의 사용자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30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뭔가 제대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해 보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이 활성 사용자 나오는 부분, 실시간 보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데이터가 잘 나오는 상태면은 네, 이상이 없는 거라서 일단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고 여기 실시간 보기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간 보기가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실시간 개요에서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만드셨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한 명도 이제 안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만드셨는데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실시간 데이터라고는 하는데, 딜레이가 한 1, 2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뭔가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다. 하시면은 한 1, 2분 정도는 기다려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데이터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설치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따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비율이 달라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G4 화면이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최적화된 화면이어가지고 그 뭐 왼쪽에 설정, 속성 이런 거 안 보이거나 뭐 어디 메뉴가 뭐 다른 데 가 있거나 하는 게 보통은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누구만 다른 화면일 수가 없어서 보통은 화면 크기가 너무 작거나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태블릿으로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작은 화면으로 보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데스크탑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문제 있는 분들 말고 그 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거 설명하고 추가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위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시간 보고서에 들어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1, 2분 정도는 딜레이가 있을 수 있고요. 완전 실시간? 그러니까 초 단위로 실시간은 아니고 한 1, 2분 정도 전에 들어온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고 그 30분 이내에 발생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30분 동안 들어온 활성 사용자들이 어떤 지역에서 지금 데이터를 남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는 웬만하면 대한민국 안에 계시겠죠? 근데 만약에 뭐 중국에서 접속이 있다 하면은 중국에도 이렇게 점이 찍힐 거고, 일본에서 접속이 있다 하면 일본에도 찍힐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내 사용자들이 들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첫 사용자 소스별 활성 사용자, 뭐 잠재 고객별 활성 사용자, 페이지 제목별 화면 이름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 페이지 화면 제목 및 화면 이름별 조회수 요게 블로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중에 어떤 페이지를 들어갔는지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통은 이것도 되게 많이 보게 되고요. 뭐 홈 화면을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많이 들어가는지 지금 뭐 세미나 페이지를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많이 확인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이벤트별 이벤트 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요거를 보면 이제 위에는 페이지 기준으로 어디에 사용자가
들어갔었는지, 어떤 페이지에 들어갔었는지를 보는 거라면, 이 밑에는 어떤 이벤트를 사용자가 남겼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들어가가지고 뭐 스크롤을 제일 많이 했어요. 다른 액션을 할 게 많진 않아서 스크롤 이벤트가 3번을 발생을 한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퍼스트 비짓이 발생을 하고 뭐 페이지 뷰가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를 사용자들이 발생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캠프에 오시면은 알려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벤트별로 페이지 뷰를 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도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벤트별 이벤트 수, 이벤트 이름별 이벤트 수에서 확인하고 싶은 이벤트, 보통은 페이지 뷰겠죠? 페이지 뷰를 클릭을 해요. 그래서 페이지 뷰로 들어가면 이 페이지 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들어온 여러 가지 그 매개 변수라고 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안에 어떤 페이지로 들어왔는지도 볼 수가 있고 페이지 타이틀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레퍼러, 이런 것도, 페이지 레퍼러,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을 해가지고 UTM 같은 걸 달았다라고 하면은 소스라는 매개변수도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소스를 클릭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메타 광고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스를 실시간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GTM에서 설치를 하고 뭔가 세팅을 한 게 구글 태그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벤트, 처음 방문한 건지, 뭐 페이지 뷰를 한 건지, 스크롤을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세팅된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이름별 의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거는 그냥 구글 그 애널리틱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어떤 뜻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퍼스트 비짓, 뭐 페이지 뷰, 스크롤, 클릭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잡아주고요. 뭐 특이하게 이상한 것들, 뭐 이름이 어려운 것들은 딱히 없어서 아마 보면은 직관적으로 아 이런 이벤트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다른 것들을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일단은 실시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데이터까지 잘 나오셨으면 GTM이랑 GA4 연결 잘 하신 거고요. 만약에 안 나오신다면 사실 어디에서 잘 안 됐는지 그거를 그 가이드 보시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GTM 할 때 GTM 설치하고 그 미리 보기로 확인할 때 조금 뭔가 안 되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요 GA4 데이터 화면만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그 GTM에서 태그 설정하는 거 거기서 뭔가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수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축하드려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GL4에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간 안에도 이게 짧아서 안 되고요. 오늘 설치만 제대로 하셨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셨으면 잘하신 거고, 여기서 추가로 더 하고 싶다, 뭔가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리안 블로그에 GA4 관련 내용들이 되게 많이,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한 글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나 해놨어요. 이걸 보시고, 이 안에서 뭔가 내가 추가로 세팅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그거 블로그 글 따라서 들어가 보고, 뭔가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